화물을 보내는 항상 우리 학원에 나오는 그 예시인데요. 자, 요거 바다예요. 물건을 보내려고 합니다. 큰 배에다가 물건을 보내봅시다. 얘는 여기저기 가야 되는데 물건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너무 많대요. 파란색은 뭐 예를 들어 한국으로 가고요. 이거는 코리아로 가고, 검은색은 뭐 미국 가고, USA 가고, 빨간색은 뭐 일본 간답니다. 이런 경우에 이거 하나하나씩 배에다가 싣고 배 보냅니까? 택배를 하는데 택배를 내가 보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생수도 주문하고 뭐 생필품 뭐 음식료도 주문하고 뭐 고추장 같은 것도 주문했대요. 주문해가지고 택배회사에서 보내줍니다. 근데 보내줄 때 어떻게 보내요? 생수 하나 보내주고 음식 보내주고 고추장 보내주고 이럽니까? 우리는 이런 식의 경우일 때 뭔가를 이제 보내야 되고 통신을 해줘야 될 때 각각의 데이터들인 거예요. 이런 게. 이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담은 다음에 보내고 하나 담고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들은 묶어가지고 보내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뭐 표현하고자 한 건 일본에 가야 될 것들을 좀 모아주고 한국에 가야 될 거 모으고 미국에 가야 될 거를 따로 모아주자고요. 그래서 모은 다음에 얘네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크게 실은 다음에 보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배가 이제 도착을 했을 때도 내릴 때 그 한국에 대한 거 뭉태기로 다 내리면 되고 이 안에 이제 각각들의 배송된 택배들이 있겠죠. 하여튼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하나하나 보내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어차피 한국으로 갈 건데 모아가지고 보내야지. 한국에 갈 거 따로 배 보내고 미국에 갈 거 따로 배 보내고 그러면은 낭비가 굉장히 심하겠습니다. 기름 낭비도 있겠고 시간 낭비 어마어마하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다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름을 먼저 갖고 있어야겠죠. 이름은 뭐 홍길동, 나이는 20도, 그 뭐 플롯, 하이트, 뭐 180, 다음에 주소 정도, 주소도 갖고 있대요. 주소, 홈, 아니면 애드레스, 대전, 광역시.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자기소개를 내가 쓰고자 한다면은 introduce 해서 여기서 프린트 F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겠죠. 요거 많이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어드레스니까 S. introduce에 그러면 줘야 되는 게 저거를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럼 저걸 받아야 되죠. 그러면은
받아줘야 돼요. 그 받은 거를 여기다가 또 담아줘야죠. 그래서 자기소개 시작하면은 이제 printf에 자기소개 해서 그래서 자, 이름 좀 다 만들어 줘 봅시다. 제대로. 어차피 이거 계속 써야 되니까 나이 그다음에 키 그리고 주소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변수와 함수를 만들었고 그럼 내가 이제 줘야죠. 변수 줘야죠. 그러니까 introduce를 실행하려면은 이런 코드가 또 필요하잖아요. 여기다가 name 주고 age, height, address 다 줘야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했을 때 에러는 여기서 에러가 났네요. 구문 어디서 그 구문이 필요하죠? 이게? 아닌데? 10번 줄에서 에러가 지금 나고 있대요. 10번 줄이 여기인데 지금 이 에러가 반점이 이거 앞에 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인데 응? 스튜디오 인풋 아웃 이래? 그쵸 아유 제가 지금 여기 위에 써야죠. 감사합니다. 메인 함수 위에 써야죠. 그래야지 메인 안에서 함수를 몰랐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일입니다. 네. 180.5 정도로 줄까요? 0.5? 그리고 여기서 0.1 그러면 이렇게 자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해가지고 내가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데이터들을 한번 연관성 있는 데이터를 좀 나열을 해봤고요. 지금 이렇게 쓰는 방식이 아까 비효율적이라고 했었던 일일이 하나씩 보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이름을 만들어 보자고요. 임꺽정, 김철수. 철수에 대한 사람을 또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돼요? 변수부터 달라져요. 변수 어떻게 해야 되죠? 변수를 예를 들어 person 그러면 좀 추가를 해봅시다. person 1의 name 이라고 해서 이 변수명에다가 좀 차이를 더 줘야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주고 얘는 person 2인 거예요. 복사를 좀 해놓고 이걸 다 2로 좀 바꾼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얘는 170, 얘는 30,
이렇게 계속 바꿔줘야 돼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방식으로는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리고 얘네 앞에 또 다 person 1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되죠. 하나하나씩 넣어도 뭐 안 될 거라고는 하면 안 되고, 이제 되긴 하죠. 근데, 와, 이거 벌써 지금 몇 개 쓰는데 복붙을 몇 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엄청 귀찮아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 데이터를 좀 어차피 이 person 1이라고 하는 거에 그 데이터들이 다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묶어가지고 묶자는 거죠. 묶어서 한 번에 좀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구조체 문법입니다. 구조체. 그래서 구조체 문법은 스택에 저장이 되는 건데요. 여러 가지의 문법들을 하나에 모아주는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뭔가 개념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조체에서 좀 발전을 한 게 객체 언어 그 문법이에요. 차이가 좀씩 있습니다. 구조체가 담을 수 있는 것과 객체가 담는 거랑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 방식 또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체는 조금은 더 그렇게 막 기능을 함유하고 있다기보다는 모아준다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걸 모아봅시다. 자, 구조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조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선언을 해줘야 되고요. 그때 나오는 게 struct입니다. struct를 만들어줘야 돼요. person을 하나 만들어줘 봅시다. 구조체 쓸 때 구조체는 보통 대문자를 써요. 그 이름을. 그 다음에 중괄호 넣어주시고 여기서 저 필요했던 이름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선언을 해주시면 돼요. 데이지 하이트 그리고 어드레스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약간 설계도 개념이 돼요. 설계도에 이제 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뭐 문서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작성란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여기에 뭐 너 소개 적고 여기에는 이력 넣고 경력 같은 거 넣고 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같은 식으로 항목 이런 틀이 있을 거예요. 이 틀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소개란이나 뭐 이력란 지금 같은 경우를 그대로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이게 이름 네임란이 되겠고 여기가 나이란 그 다음에 키 주소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직접 데이터를 넣는 거는 좀 따로 해줘야 돼요. 이거는 정말 트리일 뿐이고요. 그래서 선언만 해주시면 되고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바뀌냐면요. struct person 1 이렇게 선언을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저 person이라고 하는 틀을 이제 하나 쓰겠다는 거예요. 틀을 하나 생성을 하는 거거든요. 찍어낸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P1에 점 찍고 name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틀에다가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다가 홍길동 이렇게 작성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P1에 age라고 하면 20인 거고 요거 쭉 작성을 좀 해주죠. height 그 다음에 P1의 어드레스라고 해서 이 데이터들이 여기로 들어오면 돼요. 이렇게
이게 선언이 먼저 필요해요. 이런 선언. 그리고 선언하실 때 struct person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쓰이냐면요. 이제 P1이라고 하는 거에 얘네 데이터들이 담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ntroduce 이런 거 할 때 있죠. 이때 이 introduce가 이렇게 하나하나 받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 이제 지워버리고 어떻게 받냐면요. 그냥 struct 나는 구조체 이거 하나 받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체 받은 거 안에 있는 거에서 내가 갖다가 뽑아 쓸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P점 붙이면 돼요. 이게 P점이 그쪽으로 그 구조체 안에 있는 거를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introduce를 제가 바꿀 거예요. 이렇게. 요거 P 이런 거는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introduce 할 때 그냥 P1 줘버리면 끝나요. person 여기 반전 필요해요. 반전. 이거 구조체 하실 때 반전 필요합니다. 넣어주세요. 함수랑 좀 달라요. 반전 넣어주셔야 돼요. 좀 줄여봅시다. 필요 없는 거 좀 지우고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랑 인자랑 적정히 다 써준 건데 그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만들어준 거죠. 요것만 보내면 돼요. 그래서 introduce 함수의 인자로 p1만 보내주면 된다는 거예요. p1은 이름이에요. 퍼스널의 이름. p2 만들 수 있겠죠. p2도 만들려면은 이제 또 선언을 하나 해주시고 person p2 p2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김철수 마찬가지로 들어가는데 자, 이때 어쨌든 선언을 하잖아요. 이 선언을 하는 것과 여기 위에 이제 스트럭처를 만들어내는 거하고는 좀 별개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네임이 홍길동으로 바뀌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구조체 틀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지금 P1이라고 하는 건 이거의 복사본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무리 내가 홍이든 20이든 저장을 했다 해서 구조체 이 설계도가 막 변하거나 영향을 받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복제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P2도 복제가 된 거죠. 그래서 김철수나 뭐 이런 그 데이터들이 들어가면 이거는 P2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P2에 있는 introduce를 내가 한다고 해도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보낼 게 아니고 P2 보내버리고 그러면 introduce에서는 이제 스트럭처로 받았으니까 거기 안에서 빼내는 건 또 P1, P.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P1이 들어오면은 P1에 대한 거 찾는 거고 P2가 들어오면은 P2에 대한 거 이렇게 찾겠죠. 찾으면은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체란 하나 이상의 변수를 묶어서 새로운 자료형을 정의하는 도구입니다.
보시면 구조체라고 하는 거가 하나의 타입이 된 거예요. 인트 캐릭터라고 했던 그런 식의 방식으로 여러 개를 묶어주는 그런 타입이다라고 해서 내가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퍼스는 내가 정의한 이름이에요. 이 스트럭트는 바뀔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뭐 프로덕트 이런 식으로 바뀌면은 그거에 따른 또 이름으로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썼을 뿐이고 하는 겁니다. 이걸 사용하는 이유, 구조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연관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그죠? 자료형을 정의하면 데이터의 표현 및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함수 하나에 인자를 보낼 때 일일이 다 보내는 게 아니라 묶어서 보내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기본적으로는 struct person 이런 거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선언할 때 struct person을 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py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조금 계속 struct person 다 쓰면 별로지 않나 해서 define type def이 있었죠. type def를 해가지고 이거는 밑에 써야 됩니다. type def 이 struct person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person이라고 선언을 해 라고 하면요 이제 이거를 썼으니까 이렇게 선언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얘를 이걸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typedef가 별건 아니고요. typedef int를 예를 들어서 대문자 뭐 아니면 정수 내가 데시말 이래 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int라고 하는 걸 데시말로 읽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데시말 a는 10 이러고 printf로 a 이런 거 뽑아보면은 이거 정수 잘 나올 거예요. 여기 데시말로 출력하는 게 잘 나오잖아요. 요거 type definition, type define에 줄여서 type def인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바꾸자라고 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좀 줄여서 쓸 수 있잖아요. 이 type def가 거의 항상 쓰인다고 해요. 구조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요거 대신에 어떻게 쓰기로 하자라고 한 게 생겼냐면은 struct 밑에다가 이렇게 쓰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person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코드가 지금 이렇게 간추려져서 쓰기로 약속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struct 쓰실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뒤에서 계속 그냥 person으로만 쓰게 돼요. 요 이름은 그러면 몰라도 되는 경우가 생기죠. 어쨌든 이렇게 써서 지금 person이라고 저렇게 썼을 때 person이 type def가 줄여서 써집니다. 얘는 정의돼 있고 얘는 정의 안 돼 있고